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오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차기 대통령 임기 내 건립하겠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다만 당시 공약집을 보면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진 않았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민심을 공략하려는 계산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이 후보 측은 개헌 사안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도 이전에 가까운 내용이고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개헌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선일 다음 날인 오는 6월 4일부터 곧바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만약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당장 어디에서 직무를 시작할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 후보는 말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또 청와대를 수리하는 문제 그리고 세종의 청사를 새로 만드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이 후보 측은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이 후보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시에서 충청권으로 바뀌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수도가 서울이란 점은 오랜 역사를 통해 확립된 관습 헌법이란 논리였습니다. 조선 왕조 창건 이후부터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장구한 기간 동안 국가의 기본 법규범으로 법적 효력을 가져왔던 것이고 이후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고 각 정부 부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란 이름의 세종으로 이동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신설이 추진됐는데 이르면 2027년, 2031년에 준공합니다. 이런 제2집무실이나 분원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원이 옮겨가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단 우세합니다. 관습 헌법이라도 이미 판례가 있는 만큼 국민적 동의 없인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국민투표 정도는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헌재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에서도 결국은 국민투표를 거치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란 단서를 붙인 건 이런 점 등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이 문제엔 다른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데 대선 쟁점으로 불붙을 수도 있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민주당 경선 후보는 아예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세종에서 직무를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철우 국민의힘 경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세종 이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집무실을 청와대에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양자, 유정복 후보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간 뒤 청와대 또는 세종시로 가겠다. 나경원, 한동훈 후보는 용산에 들어가 여론을 보겠다는 쪽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청와대엔 하루도 들어가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옮겼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대선 주자들 앞엔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할 거냐는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로 복귀하겠다는 주자.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됩니다.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입니다. 다음은 세종시에서 일하겠다는 주자들. 김경수, 김동연 민주당 경선 후보는 청와대는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된 터라 이젠 보안에 취약해졌다는 점, 그리고 이미 주요 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옮겨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꼽습니다. 서울과 세종에 동시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이미 세종에는 대통령 이 집무실이 있고 국무회의실이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철우 국민의힘 경선 후보도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찬성합니다.
그래도 일단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겠다는 주자들은 국민의힘에 많습니다. 당선 직후 바로 업무를 시작하려면 기존 대통령실 입성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경선 후보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로 간 뒤 청와대 또는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고, 나경원, 한동훈 경선 후보는 용산에 들어가 여론을 보겠다는 쪽입니다. 미등할 게 아니고 저는 그 생각을 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은 정책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아직 특정 장소를 언급한 바 없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편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들어간 돈은 정부가 밝힌 직접 비용만 517억 원. 다음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국민 설득이 최우선입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로는 안 들어가겠다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댔습니다.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진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 경내에 있었으니 관저도 이전해야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서울 한남동 외교장관 공간을 관저로 쓰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보안과 경호시설 등을 짓느라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서울 서초동 사저에서 출퇴근했습니다. 취임 6개월쯤 뒤 관저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뿐 아니라 관저 이전도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관저 내부를 공사했다와 같은 의혹들입니다. 참여연대 등의 국민감사 청구에 감사원은 약 23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해당 인테리어 업체가 하도급을 준 18개 업체 중 15개가 무자격 업체였고, 공사 시작 후 2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대통령실과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을 맺는 등 대통령 비서실의 공사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들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이 관저 내 불법 증축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감사원은 재감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한남동 관저는 공성전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두 번째 집행 시도 끝에 영어의 몸이 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52일 만에 다시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일주일 만 관저에 입주한 지 88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떠났습니다. 6월 3일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다시 쓸진 미지수입니다. SBS 송기준입니다.